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 뭐 소위 우리가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현근택이라는 부원장을 두고 무언가 좀 움직임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현 부원장의 언제입니까? 지난해 9월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아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판결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수사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 죽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표님도 단식하고 계시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옆에 있는 동지들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저쪽에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어찌 보면 덤비는 입장인데 뭐 왜 그랬냐 원인을 따지는 거는 뭐 나중에 일이고 앞으로 우리끼리는 잘 믿고 가야 된다. 자, 현근택 부원장이 이제 과거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현 부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뭐 성남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의 50대 여성 수행비서를 성희롱한 것 아니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일각의 일부의 개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보시죠. 탄원서를 막 지금 돌리고 있답니다. 현근택 부원장 저 징계하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런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피해자가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거 의도가 불순해요. 아니 현근택 부원장이 그 농담으로 건넨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막말이에요? 아 농담으로 막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징계하면 아니 되옵니다.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이고야, 그 정도 농담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받았다는 여 비서님은요, 앞으로 농담도 하지 마시고요, 술도 먹지 마세요.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징계까지 갈 일입니까? 저 말이 성희롱입니까?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현 부원장이 그렇다면 성희롱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0대 여성 수행 비서에게. 그 이석주 씨와 이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네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아, 말이 지나치세요. 아, 너네 같이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더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한 말씀 하시죠. 저런 걸 보고 이제 전형적으로 점입 가경이라고 하는 거죠. 점입 가경. 예. 아이고야. 본인이 주사가 있으면 술을 드시면 안 됐죠.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이제 술을 드시고 저렇게 실언 내지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그 듣는 분들이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멈추지 않고 했다면은 이거는 분명한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성폭력의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한테 너 때문이야 이건 이유가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원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는 이 대표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요? 왜요? 왜냐하면은 생사를 오갔다고 하는 그 피습을 당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날 마치 정성호 의원과 함께 당무를 논의하는 듯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 부산은요가 아니라 현근택은요였거든요. 현근택은요. 그러니까 현근택이라는 정치인이 이 대표에게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구나. 내지는 그가 한 잘못에 대한 것보다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에서 살려서 내 사람을 더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탄원서를 공공연히 올리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 민주당 측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또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그 대화 내용 있는 그래픽을 좀 화면에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자, 우리 시청 지금 뉴스웨이 라이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송년회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는 저게 팩트가 아닌데 너네 부부야? 감기도 걸렸잖아.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해요. 너네 같이 사냐? 등등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농담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 피해를 당했다는 여비서 앞으로 농담도 하지 마시고요. 술도 먹지 마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이게 개딸들한테 강의를 또 하는데 예. 성희롱은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 예. 성에 관계된 말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 이게 딱 떨어지는 성희롱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이게 성희롱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너네 같이 사나? 그다음에 자막에 남지만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예, 예. 이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단체 다중이 있는데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여성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고 본인이 현근택 변호사가 71년생이에요. 예. 근데 여성도 50대입니다. 아이고야. 나이가 똑같은데 너네 이게 뭡니까? 이거는 형사적으로 전 처벌 대상이에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도 맡았고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뭔가 성평등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성차별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최근에 금융권, 공공기관 등의 인위적인 채용 성비 조작, 면접 관의 성차별 발언 등 채용 성차별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터의 성희롱, 성폭력 발생도 여전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성상남, 성비위 이 얘기하시니까 잠깐 떠오르는데 민주당도 지금 성비위 논란으로 떠들썩하고. 그렇죠. 뭐 잘못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고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평등을 강조했고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아까 김현주 대변인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 성희롱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까? 이렇게 받았죠.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묻고 정성호 의원이 저거는 컷오프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답하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정성호 의원 그러면 엄중 경고. 우리 성치은 부의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들의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윤리감찰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윤리감찰의 결과가 매우 엄중하게 가혹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은 뭐 안타깝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시는 분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이라면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일단 부원장직 내려놓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후보 이번에 출마하는 거에 대한 그런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탄원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막아야죠. 아이고. 저건 본인을 구명해주는 탄원 모임 그 움직임이 아니라 본인은 오히려 저는 확인 사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오히려 구해주는 움직임이 전혀 아니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제지를 해야 되고요. 저는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당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아무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그 예전부터 강성 지지자들과는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이 조금 선을 넘을 때는 제지도 하고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예.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때는 또 칭찬해드리면서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표신도 하면서 밀당을 해야 된다고 누차게 얘기했었는데 예. 항상 보면 정치인들이 그런 강성 지지층에 좀 이득을 받을 때 본인을 뭐 지지해주고 강하게 서포트 해줄 때는 참고 있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섬을 넘었을 때 근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침묵했거든요. 아이고. 그 침묵한 정치가 지금 이렇게 또다시 선을 넘었을 때 아무도 이걸 제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뭐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정치에 대해서 반감해왔죠. 한국 정치가 다 이런 정치, 혐오, 배제 이런 강성 팬덤의 정치를 예. 정치권이 방관한 결과가 이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탄원서까지 나왔을 때 예. 어떤 정치인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이런 현실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현건택 부원장의 이번 성희롱 논란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뭐 감찰에 착수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징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